그다음 오른쪽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예, 볼 건 없고.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 기능 지구 기사. 그다음 뭐였어요? 자, 이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이것도 개념 정리를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 지구 단위 계획이란 자, 지구 단위 계획이란 뭐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여기 보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 여기가 포인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그러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어디가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대상 지역이에요? 아까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었죠? 도시군 계획이죠? 네,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대상 지역은 관할구역입니다. 그럼 이 말은 자, 인천시 전부 여기가 이제 관할구역이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이 관할구역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이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수립한다고요?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 수립한다고요? 일부에 대해서 이 지역의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원 환경을 확보하고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A지구, B지구, C지구 여기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은 같아야 틀려요? 같으면 뭐하러 나눠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합니까? 그죠? 계획은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했죠. 지구 단위 계획이란 일단 여기를 체크하셔야 돼. 전부가 아니라 인천시 전부에다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지 않습니다. 일부에 대해 수립합니다. 근데요,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이렇게 용어 정리할 때, 자, 이렇게 했어요. 이 지역이 상업적이다. 상업적. 우리 인천시 상업적이 있고, 상업적은 여러 군데 있어요. 그죠? 뭐 이런마다 상업적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서구도 있고, 중구도 있고, 연수구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상업적이에요. 상업적. 여기는 비상업적. 자, 우리 공사장 가면, 예, 공사판이 있는 거 아세요? 공사 현장에 가면 공사장 입구에 공사판에 가지고 공사 개요가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자, 여기서 이제 상업적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상업적인데 이 지역에 공사장 갔더니 공사장 입구에 우리 공법상에 지금 배운 내용이 나오네. 해당 지역의 용도적은 상업적도 나중에 이제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유통상업적, 근린상업적, 상업적도 4개로 나눠지거든요. 자, 여기 일반상업적이라고 딱 지정되어 있는 일반상업적이구나, 이 지역은.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건물이 들어선 용도를 보니까 용도가 너브호텔 이렇게 써놨어요. 자, 너브호텔이 무슨 시설이에요? 예, 숙박시설. 우리 상업적에서는 숙박시설 설치할 수 있거든요. 예, 용도 지역상으로는 숙박시설 설치됩니다. 아, 여기다가 지금 숙박시설을 설치하는구나. 이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건폐율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 건폐율이란 예, 이 땅에서 건물 지을 때 건물이 대지를 얼마큼 덮을 수 있느냐. 자, 그건 수평적 규모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건폐율 얼마니까 건축 면적이 얼마다 막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 얼마. 용적률이 뭐 200%다, 300%다. 용적률은 터잡없이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큼 올릴 수 있느냐. 근데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나중에 이제 용적률을 배워볼 텐데, 그럼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거든. 그래서 1층의 바닥 면적이 얼마고 2층의 바닥이 얼마고 그래서 몇 층짜리 숙박시설을 짓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요. 이게 공사장 가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공사판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이제는 그전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였겠지. 그죠? 이제는 예, 이런 게 반드시 보일 겁니다. 이제 공사장 가면 공사장 입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 여기도 보니까요. 비상업적도 갔더니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있는 공사판이 있는데 보니까 해당 지역도 일반 상업적입니다. 일반 상업적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건물 들어서는 거 보니까 건물의 용도가 노브호텔이에요. 여기도 숙박시설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상업적에서 숙박시설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건폐율이 얼마고 그래서 건축면적 얼마로 짓고 용적률이 얼마니까 건축 연면적이 얼마니까 각층 매층 바닥으로 얼마에서 몇 층짜리 짓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쭉 이렇게 상세하게 정보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차이를 보니까 여기는 무슨 단어가 붙어 있어요?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렇게 지정돼 있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돼 있다. 친구가 물어봐요. 야, 친구야, 너 공부하고 있는데 이 A 상업적하고 B 상업적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친구가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답해 주셔야 돼?
어떻게 답하요?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있다. 어떻게? 그죠?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 있네. 여기는 그죠?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끝나요? 친구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뭐야? 그러면 또 뭐라고 할 건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다는 말은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구역이 먼저 지정돼야 돼요. 그러면 구역이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여러분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건축하고 용도 변경해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대로 개발해야 돼요. 자, 이 말은 보세요. 자, 일반 상업적에서는 숙박 시설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상업적에서 숙박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숙박시설 설치하겠죠. 설치하는데 자, 여기에 다른 지역과 차별하기 위해서 일단 모텔을 짓는데 좀 약간 좀 차별화를 둬야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옥상에다 뭐 세운다고요? 자유여신상을 세울 거예요. 자유여신상.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왜 옥상에 자유여신상이 서 있는지, 모텔에 이 자유여신상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있어요, 없어요? 보셨어, 안 보셨어? 근데 우리 야간반에 그때 이야기하니까 야간반 뭐 한 분이 계시대. 저 봤어요, 그러던데. 뭐 청라지구에 있다 그러던데. 없어요? 그럼 또 잘못된 정보인가? 여러분 혹시 뭐 관심이 없어서 못 보신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왜 제 눈에만 이런 게 보이는지 몰라.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용도 지역은요. 우리 용도 지역제 건물의 용도, 토지 용도 제한하고 용도 제한하지만 용도 지역제의 기본적인 생각은 건축 자유사상에 입각해서 건물 짓는 거예요. 건축 자유사상. 그러면 이 말은 자, 여기에다가 내가 옥상에다 조형물을 할 때 뭐 자유여신상을 세우든 뭘 사오든 이것은 규제하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쓱 들어선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왕 지을 때 자, 외벽의 색깔을 나는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 주변에 뭐 이렇게 막 있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벽칠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내 건물 짓는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하든 똥색으로 하든 검은색으로 하든 뭐가 누가 간섭합니까? 건축사의 세상이죠. 근데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벽화를 그려요. 야한 벽화. 남녀가 꽉 껴안고 있는 야한 벽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용도적이 야한 벽화 그리지 이런 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자유세상에 입각해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이 시작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요. 이 구역 안에서 건물 지을 때는 건물의 옥상에는 조형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외벽의 색깔에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이 안에서 건물 지을 때는 외벽의 색깔은 무슨 색으로 해라 그러면 그 정하는 색만 할 수 있어요. 나는 빨간색 하고 싶은데 빨간색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 건물 지을 때는 건물의 배치는 남향으로 하면 남향으로 다 봐야 돼. 형태는 무슨 형태로 해라 그러면 형태도 정해야 되고 색깔까지. 즉 지구단위 계획의 큰 특징은요. 건축계획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건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데 큰 특징은 이 개별 필지별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항을 건축 자유사상이라고 그럴까 건축 부자유사상이라고 그럴까. 내 마음도 지시 못하잖아요. 용도 지역제는 자유사상 이가 있지만 지구단위 계획대로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이걸 건축 부자유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질문. 자유가 좋아요? 부자유가 좋아요? 네? 자유사상 입각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자유사상 입각해서 건물 짓도록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부자유사상에 의해서 계획대로 건물을 짓는 게 좋습니까? 그래도 죽어도 자유예요. 나는 자유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 지역에 검단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검단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역에 여기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어. 구역이 지정됐어요.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안 됐어요. 신도시인데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안 됐고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뭐 때문에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여기는
여러분들은 개발행위를 해야 돼. 자, 개발행위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똑같은 상업적이에요. 여기도 상업적이고 상업적인데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어. 그러면 여기서 상업용지 분양을 받아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을 거예요. 상업용지 분양해서 여러분 분양받은 건물 지을 때 여러분 어떻게 짓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겁나 많다면 여기에다가 뭐 하겠어요? 러브호텔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죠? 러브호텔. 그래서 꿈의 궁전, 화려한 외출, 신데렐라 막 이런 거 막 지을 거 아니에요? 러브호텔. 그죠? 근데 이 앞에 도로 맞은편에가 주택가가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건축 자율사상 입각해서 신도시 택지 개발된 지역에 상업지역에 니들 땅 사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알아서 지어라 그러면 저 같은 사람만 있다면 여기다 다 러브호텔 짓고 룸사롱 짓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 맞은편에 신도시가 맞은 이 주거지역에서는 이 주거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율사상 입각해서 건물 짓도록 하면 뭐하러 신도시 이런 목적으로 뭐하러 이렇게 만듭니까? 근데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이 딱 수립돼 있어요. 다 보니까 자, 여기도 아파트 단지고 도로 맞은편에 상업지역인데 자, 여기는 필지별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이 다 정하고 있어요. 자, 지구단위 계획은 여기가 이제 이런 이 가로구역인데 여기 4-1번지라고 하실까요? 자, 4-1번지에 4-1번지에서 이 땅에서 건물이 허용되는 용도가 무슨 용도다? 허용 용도가 나와요. 자, 이 해당 지역은 다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인데 그러면 여기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기본적으로 그 해당 용도적의 지정 목적에 해하지 않는 범위들 허용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업무시설 설치할 수 있고 또 상가, 근린생활시설들 이거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불허 용도가 나와요. 이 땅에서는 이 뭘 불허하냐면 러브호텔은 안 된다. 숙박시설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불허 용도가 나와요. 그럼 여기는 숙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숙박이 가능한데 여기는 숙박이 불허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 허용 용도, 이 땅에 이런 시설 설치할 수 있는데 적용되는 거원필이 얼마다 이렇게 용적률이 얼마다. 근데 이 거원필 용적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땅에서 이런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때 지을 수 있는 최고 층수, 건물의 최고 층수는 몇 층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최고는 15층까지밖에 못 짓는다. 또 최저 층수는 뭐 2층이라든지 층수 제한 없다든지 이렇게 딱 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대로 필지별로 다 정해. 건축물 배치는 어떻게 형태에서.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숙박부로. 그러면 여기는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이지만 무슨 시설은 설치될 수 없어요.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건축에 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가 다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지구단위 계획을 상세한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이다. 건축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상세 계획구역이라고 그랬고 도시 설계에 의해서 건물이 들어서는 지역이다. 그래서 도시 설계 지구라고 했어요. 그 상세 계획구역이나 도시 설계 지구를 통합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만든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용도 지역지구에서는 이런 건축에 대한 계획을 상세하게 정하지 않잖아요. 건축 자유사상 입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적에 저해되는 것만 하지 뭐 어떤 구체적으로 막 상세하게 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이렇게 상세하게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단위 개발이 될 때는 자, 건축 자유사상 입각에서 이렇게 짓도록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 계획대로 개발행위를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까?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계획대로 개발행위를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단위 개발이 되는 지역은 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계획 수립해서 계획대로 개발행위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이 수립돼서 계획대로 개발행위를 하면 그런 여러분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니까 건축 기준 완화해주고 막 그래요. 건필도 완화해주고 용적률도 완화해주고 계획대로 하니까 나중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용어 정리, 일단 용어 정리 포인트는 전부가 아니에요. 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여기서 전부라는 것은 이런 개발이 되는 지역의 전부가 아니라 인천시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검단 신도시다 그러면 여기는 인천시 일부잖아요. 이 개발이 되는 지역의 전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다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일부라는 것은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대상 지역, 관할구역 일부란 이야기지 전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관할구역 일부에 대해서 이런 우리 동네에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A지구, B지구. 자, 그렇게 지구단위 계획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주로 뭐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건축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시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관리 계획으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관리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해서 결정해라. 나중에 이제 나와요.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해를 따가시 바랍니다. 자 개념 용어 정리 끝.